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제가 이것도 만들다 보니까 벌써 여섯 번째 편이 되네요. 네 편까지는 중국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편은 중동으로 와가지고, 중동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 편인데, 여섯 번째 편은 이제 프랑스로 한번 잠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돌아갈 것인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뭐 평생 전쟁터에 살았고 나폴레옹이 평생 왔다 갔다 했던 길들을 모두 지도상에 표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른 나폴레옹이 귀양 갔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제 얼굴은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를 하고 나서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가 보시다시피 여기죠. 그 나폴레옹은 몰락의 시작이 프랑스에서 뭐 쓸데없다는 표현은 어려운데 어쨌든 프랑스에서 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해가지고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귀양을 갑니다. 예, 귀양을 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현재 유럽의 혼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폴레옹 황제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엘바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엘바섬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요게 이제 코르시카 섬이죠. 조금 키울까요? 예, 좋습니다. 요게 코르시카 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르디니아 섬입니다. 코르시카는 한때 이제 나폴레옹의 아버지 때 독립운동을 잠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프랑스 땅입니다. 그리고 사르디니아 이건 원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태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엘바 섬이 바로 요겁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바 섬은 보시면 그렇게 꼭 작은 섬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또한 이태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코르시카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거든요. 구글 어스에서 한번 볼까요? 예,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예, 왔습니다. 여기 프랑스고 예, 그 동서남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고 이제 바로 되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지금 마르세유 지명이 곧 나올 겁니다. 예, 좋습니다. 요 마르세유 여기서 배를 타고 갔겠죠. 그래서 요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섬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섬도 섬 나름인데 여기가 이제 포르투 페타이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거죠. 저기 예, 항구죠. 그런데 요 항구에서 뭐 출발하면은 더 편하겠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지점 찍어 볼까요? 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피움비노라고 하는 데까지 예, 9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나폴레옹은 이 섬의 영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다지 제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로서의 웬만한 것들을 제법 누렸습니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을 아주 조그맣게나마 뭐 몇백 명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맣게나마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위성지도 한번 보죠. 예, 위성지도 보면 이제 여기가 항구고 나폴레옹이 살았던 곳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살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가 그렇게 꽉 막힌 곳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 점선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항로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여기가 파리죠 지금. 파리로 가서 다시 황제 자리에 올랐다가 워터루에서 또 전쟁에 패배하는 바람에 다시 쫓겨가는데요. 그 길 간단하게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이 지도로 넘어갑시다. 예, 좋습니다. 이 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파리로 가려면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파리로 가려면 마르세유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마르세유를 거쳤을 때 제일 좋은 길은 이렇게 리옹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브루즈, 그래서 오르레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길을 지금도 태양의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여름 휴가가 되면 이 길이 엄청나게 막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운전해서 2번 정도 가봤는데 휴가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내리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니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이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망똥이라고 하는데 모나코, 쌍레모 가요제로 유명한 여기가 코트다주이르라고 해가지고 프렌치 리비에라라고도 하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이 사람이 내린 데가 어디냐면요. 여기 칸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우리가 칸느 영화제다라고 할 때 그 칸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앙띠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립니다. 요게 지금 만이지 않습니까? 만, 예, 걸프, 만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골프장도 있고 한데 그 골프하고 이 골프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첫날 밤을 좀 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느냐 하면요. 그 얘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칸에 보면 여기에 위성지도 넘기죠. 예. 해변에 여기 주로 요트들이 정박하는 조그만 항구가 있고 옆에 보면은 발라드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에 보면은 요게 이제 행사장이에요. 요게 행사장인데 요 행사장에 여기에 일부가 극장입니다. 영화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칸느 영화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저 배우들 가지 않습니까? 배우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사진을 탁 찍는 그 레드 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예. 평상시에 늘 칸느 영화제만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1년에 한 4번 정도를 한 15년 정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요 구석구석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뭐 여기에 보면 크루아제트 블루바르드 크루아제트라고 해가지고 대로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별 대로 아닙니다.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 건너가면 요 조그만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떤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요 성당에서 이 사람이 첫날 밤을 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예. 잘 안 되네요. 예, 좋습니다. 예, 보면 요 성당입니다. 예. 노틀담이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우리는 보통 노틀담이라고 하면 그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트르담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그냥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프랑스어 쓰는 데는 노트르담 성당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여기에 이제 가보면 여기에서 나폴레옹이 잤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제 파리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마 잠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겠죠.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요. 지금 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르까네라고 하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르까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 길로 갑니다. 여기까지 거리 얼마 안 됩니다. 이건 뭐 차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쌍벌리드띠 요 지역, 지금 이 길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마리타임 알프스, 해양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히팀 알프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해양 알프스라고 해서 산악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마르세유로 가서 엑상프로방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요 부근에 또 아비뇽도 있어요. 아비뇽은 아시다시피 그 교황청을 거기다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땅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굳이 왜 그랬을 것인가? 이렇게 좋은 땅을,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런 곳에서 올라갔던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처음 엘바섬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 시점에 프랑스의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 있었느냐 하면 프랑스의 권력은 다시 왕당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왕한테 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군데 있는 이 영주들이 대개 왕당파들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위험해지고 혹시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확대해도 글자 자체는 안 커지네요. D608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국도인데 막 산을 넘는 그런 국도입니다. 그래서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를 따라 쭉 가서 뭐 길 자체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카스텔리느 여기로 가거든요. 카스텔리느 이름이 이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곳인가? 예. 카스텔리느 여기에 뭐 인구가 여기가 1600명이래요. 고작 1600명. 1600명 가지고 뭐 어디서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면 이거 뭐 계곡이잖아요. 계곡이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계곡 아까 그 이제 계곡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그만 동네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동네로 올라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시 줄여서 가스트린느. 지금 이 길 중간중간에는 옛날에 나폴레옹이 우리 동네로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경우에는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느, 여기 뭐 디니어 레방이라고 해놨는데, 뭐 제가 프랑스어 발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도시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래도 인구가 한 17,000명 된다고 하네요. 17,000명 된다고 하는데 이 무슨 호텔이 3성급인데 64만 원이나 하네요. 아마도 이거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여기를 통해 가지고 시스테홍이라고 하는 여기로 갑니다. 그다음에 시스테홍을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냥 길 따라갑니다.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가 다 놓여 있는데 쭉 해가지고 N85번 국도입니다. 여기에 가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프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가프에서 뭐 다르게 갈 길이 없죠. 그냥 이 길 쭉 따라 올라갑니다. 라뮤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것이 그르노블입니다. 그르노블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공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그래봤자 뭐 인구 15만이지만 프랑스에서 15만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노블로 가고 그레노블로 가서 그 다음에는 리옹으로 가는데 이미 리옹 정도까지 도착을 해버렸을 때는 저 판세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일반적인 그 분위기가 자 이제 나폴레옹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옹에서부터는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리옹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래서 파리까지 들어가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세유에서 좋은 길 놔두고 이 사람은 여기에 앙띠브 그 다음에 깐느 있는 거기서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그레노블까지 가서 리옹으로 해가지고 갔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즈네브에서 깐느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갈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좋죠. 액상프로방스로. 이게 빠르죠. 그런데 어, 일부러 또 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다시 황제가 되었죠. 다시 황제가 되었는데 워드루에서 전쟁에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국 입장에서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다시는 못 올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우리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다라고 들었죠. 그 세인트 헬레나가 어디냐? 이게요. 여기 어디거든요. 그런데 섬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 세인트 헬레나 뭐 뭔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세인트 헬레나가 한번 가보죠. 이거 이렇게 지금 막 줄이는데도 땅이 안 나타나죠. 자, 이제 어딘가 아시겠죠? 아프리카에 앙골라가 있지 않습니까? 앙골라에서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그 거리의 두 배나 갈까요? 가면 아예 브라질이네요. 여기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한 5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섬이 어떤 섬인가 한번 보죠. 여기 이름이 지금 이제 세인트 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 다쿠냐라고 아주 어려운 이름을 쓰는데 지금도 영국 땅입니다. 예, 잠시만요. 요거 위성지도 한번 볼까요? 보면
뭐 길도 별로 없어요. 길이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봤자 지금 여기가 아마 일종의 항구 같은데 다른 데는 항구 없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가려면 여기 활주로가 있죠. 예,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요쪽에 조금 삽니다. 그리고 요 길이 이제 이렇게 있죠. 예, 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롱우드 하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폴레옹이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롱우드 하우스 한번 알아보죠. 어떤 곳이었는가? 사진 한번 보죠. 누가 사진을 찍었네요. 예, 이런 집입니다. 롱우드 하우스. 요만한 집에, 집이 뭐 생각만큼 작지는 않지만, 내부는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우드 하우스 전경을 보면, 요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폴레옹이 마지막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이 집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참 깝깝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롱우드 하우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길이거든요. 여기도 그게 되나 모르겠네요. 거리 뷰가 되는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예, 안 되네요. 거리 뷰가 제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예, 여기에 나폴레옹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 묘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묘지라서 여기 이 길을 텀 로드 그러니까 묘지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에서부터는 롱우드 로드라고 해가지고 어, 같은 길인데 그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물론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아주 시골길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폴레옹이 살다 마지막을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딘가 한번 보시죠. 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글 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도저히 그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세인트 헬레나 아일랜드 여기네요. 예, 보시다시피 여기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리 보려고 했죠. 요 섬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 여기까지 제일 길죠?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길어. 예. 그 제일 긴 곳이 16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세인트 헬레나에서 이른바 육지까지가 얼마나 되는가의 얘기겠죠. 제일 가까운 데가 이게 앙골라 아닙니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여기겠죠? 여기서 찍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깝나요? 요 정도 한번 찍어보죠. 예, 2000km 나옵니다. 2000km, 1925km니까 2000km 나오고 반대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남미 쪽으로 찍어보죠. 브라질까지 3,500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km, 여기 한 3,500km니까 두 배가 안 되네요. 두 배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는 절해 고도입니다. 근데 어떤 길을 따라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센터 헬레나인데 출발은 여기 마르세유에서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브롤터를 거쳤을 겁니다. 지브롤터를 거쳐서 밖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케이프 베르데, 여기는 카보 베르데라고 이제 현지어를 쓰고 있는데 케이프 베르데에서 뭐 어떻게 그 조금 물이라든지 식량도 좀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끝없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리 한번 찍어 볼까요? 이 사람 참 기분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갔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지브롤터를 통과한 다음에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갔겠죠.
그 다음에 케이프 베르데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괜히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항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예, 좋습니다. 배를 타고 8,150km. 뭐 8,000km라고만 그냥 얘기합시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나폴레옹은 배를 타고 영국 배를 타고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5년을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 편은 나폴레옹 얘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참 풍운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귀향을 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파리까지 올라오는 길은 상당히 멋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잡혀가는 곳이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 사람은 한 5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 편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편은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